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빙고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을지는 학문을 함께 배운 친구가 과거에 급제의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을지는 언젠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해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그 말만 믿고서 무작정 한양으로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한 을지는 집신을 신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깊은 산길을 따라가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걷다 보니 그가 걸어온 길은 낯설고 산과 들로만 이어져 있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길을 헤매다 지쳐서 땅에 앉은 그는 한양에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던 순간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속에서 길을 찾은 듯한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을지는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더 가다 보니 어느새 그럴싸한 기와집에 낳고 작은 담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차가운 밤 공기를 밀어내며 그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기와집의 문 앞에 다다르자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안에 누구 없소이까?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마치 그날의 어두운 밤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양반나리께서는 이 밤중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은은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길을 잃었소이다. 한양으로 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밤이 저물어 방황하고 있었소. 혹시 오늘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저 혼자뿐인데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밤중에 다른 데를 가시지도 못할 터이니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방을 안내해준 여인은 을지를 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룻밤도 묵게 해주시는데 어찌 밥까지 얻어먹을 수 있겠소이까? 나는 괜찮소이다. 꼬르륵. 여인의 청을 거절한 을지의 배에서 소리가 나자 납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장에 보이시니 얼른 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을지는 방 안에 들어와 따뜻한 기온을 느끼며 지친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을지는 몸의 긴장을 풀며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을지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여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선비님. 시장하실 텐데 밥이라도 얼른 드시지요. 여인의 말을 듣고 문을 열어준 을지는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갈하게 놓인 밥상에는 신선한 채소와 구운 고기 그리고 고운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을지는 이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어찌 이런 만찬을 차려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갔지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앞뒤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을까요? 배가 부르니 자신이 먹고 있는 모습을 그저 미소 지으며 보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증이 생긴 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혼자 계신 데에서 이리 크나큰 대접을 받으니 너무 송구스럽구려. 이곳에서는 혼자 지내고 계신 것이요? 왜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요? 여인은 한숨을 쉬면서 푸념하듯 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나의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 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외롭진 않소이까? 혼자 살기엔 외로움이 클 것 같소이다. 여인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은 길들여져 가는 법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 속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쉬시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여인의 뒷모습을 본 을지는 그녀의 고독 속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든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을지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비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여인은 선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편히 쉬었소. 갈 길이 멀어 감사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참으로 고맙소. 나는 을지라 하오만 부인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 그 말은 들은 여인은 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청사라 하옵니다. 을지님께 부탁이 있으니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부탁이 궁금한 을지는 그녀에게 무엇이냐고 물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어째 보내기가 싫습니다. 여인의 손길과 간절한 목소리가 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한양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채비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였는데 자신을 붙잡는 어여쁜 여인을 보니 하루만 더 쉬고 한양으로 부지런히 가겠노라고 다짐하고는 결국 청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멋쩍게 짐을 풀고는 다시 따뜻한 방 안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청사는 그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며 아무 걱정 없이 쉬도록 도왔고 을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청사의 맛있는 밥과 어여쁜 미모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청사는 을지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청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주무시지요. 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청사는 누워있는 을지에게 다가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에 을지의 손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을지는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깃을 풀고 그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순간 청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그의 모든 의심을 뚫고 들어갈 만큼 부드럽고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청사의 존재가 그의 모든 감각을 차지하며 이 순간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그 속에서 녹아내리듯이 풀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가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을지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청사는 그가 저항할 틈도 없이 부드럽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청사의 가녀린 속삭임은 을지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따뜻한 숨결은 그의 피부를 스쳐 지나며 점점 더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두 사람은 하나로 포개어진 듯 밤이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매일 청사의 진수성찬을 받아먹고 매일 밤 청사와 한 이불을 덮어간 지 어느덧 달포가 되었고 을지는 자신이 한양에 가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려 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청사의 밥을 맛있게 먹고 청사와 거사를 치른 후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집에는 가족들이 나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계속 머물다간 모두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순간 뒤척이는 을지의 행동에 청사도 잠에서 깨어 을지에게 물었습니다.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청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고 편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을지는 결국 청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청사,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소이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소. 청사는 그의 말을 듣고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을지님 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다 보내두었답니다. 을지는 청사의 말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소이까? 청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더 머물다 가세요. 그 말에 을지는 더 이상 이별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그곳에 머물며 청사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다시 한번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을지는 청사의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청사의 집은 마치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환상의 공간이었고 을지에게 있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달포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청사는 을지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즐거우신가요? 여기서의 시간이? 노을빛이 청사의 얼굴을 감싸며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을지에게는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사 덕분에 안 즐거울 수가 있겠소이까? 하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족들이 나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나 홀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이러는 게 맞을지 모르겠소이다. 청사,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을지의 말에 청사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하겠소. 내 당신을 잊을 수 없고 갚아야 할 은혜가 있으니 꼭 다시 찾아오겠소이다. 청사는 방으로 들어가 을지가 떠날 준비를 돕기 위해 손수 정성스럽게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쌀이며 반찬, 필요한 물건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며 그녀의 손길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는 마당으로 나가 직접 한 필의 말을 이끌고 와 을지에게 건넸습니다. 멀리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타고 가시면 더 수월할 테니 편히 사용하십시오. 을지는 말까지 내주는 그녀의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이 몇 번이고 흘러나왔지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청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청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시는 길 아무 걱정 없이 편히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을지는 청사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을 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청사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을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청사. 꼭 다시 찾아오겠소. 그렇게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곁에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을지는 청사가 건네준 말 때문에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소식 없이 떠나 있던 을지를 다시 보게 된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벗을 두셨길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내주셨는지요. 아내는 놀랍고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쌀자루, 비단꾸러미, 그리고 은화가 가득한 상자를 보며 가족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가 번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천진난만한 모습에 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찔리는 듯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벗 하나는 잘 두지 않았겠소. 을지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애써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재물이 모두 청사가 보낸 것임을 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배려와 정성,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 마련해준 재물이 너무도 막중했기에 을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생에 이런 덕을 본 적이 없구나. 그는 청사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가족의 따뜻한 환대와 아내의 성씨 머린 대접은 그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청사의 다정한 눈빛, 그윽한 미소, 정성 가득한 대접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몇 번이고 이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끝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다시 찾아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을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도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결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말도 돌려가며 명분을 세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오겠소. 금방 돌아올 터이니 걱정 말아 주시오. 그는 말을 타고 다시 산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사의 집이 보일랑 말락하는 곳에 다다랐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보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낯선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을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오동나무 밑에서 손짓하며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산 중에서 뉘십니까? 을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구를 찾아가는 길인지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멈춰 세운 것이네. 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 저를 어찌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자네 선친과 친분이 있던 사람일세. 자네가 큰 위험에 빠질까 염려돼 내려온 것이지. 지금 자네가 여인을 만나러 간다면 큰 위험에 빠질 것일세. 그 말을 들은 을지는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험이라니요? 제가 찾아가는 분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아가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네.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야. 사람들을 홀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주 위험한 요괴라네. 을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분이 요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와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살아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보는 어르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자네가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을 걸세.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노인은 을지에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집에 당도하면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가 방 안을 엿보게. 그러면 여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그녀가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 한 술을 입에 물고 있다가 여인을 향해 뱉어버리게나. 그것만이 자네가 살 길이야. 노인의 말을 듣고 을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을지는 청사의 집에 다다르자 발길이 망설여졌습니다. 백발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을지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노인의 말대로 집 뒤로 돌아 담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선 을지는 숨을 죽인 채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을지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의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하였습니다. 그는 흘러나오는 소리를 막으려는 듯 입을 두 손으로 막고 방 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가 굼실굼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윤기 어린 푸른 비늘을 번뜩이며 방 한가운데 몸을 따리 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늘 사이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신비로우면서도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푸른 구렁이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로 위험이 있는 듯 하였고 붉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을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고 그 주변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 을지는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여지껏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었던 청사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절망 속에서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는 두려움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을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담을 다시 넘어 대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청사는 환한 미소로 을지를 맞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구렁이와는 전혀 다른 이전에 항상 자신을 따뜻하게 쳐다보던 고운 얼굴의 청사가 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을지는 청사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방금 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과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서 굼실거리던 푸른 구렁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을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청사는 이전처럼 정성껏 진수성찬을 차려내왔습니다. 음식의 향기는 여전히 그의 배고픔을 자극했지만 을지의 손은 숟가락을 움켜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그녀는 나를 구했고
내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을지는 청사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운 달빛처럼 하얗고 그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을지를 향해 먼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답니다. 을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터인데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을지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속에서 밥알 하나하나가 이물감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꼭꼭 씹었습니다. 이윽고 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밥을 뱉으면 나는 살겠지만 그녀는 죽겠구나. 청사가 나를 위해 베푼 은혜를 내가 이렇게 보답할 수가 없구나. 그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밥알은 마치 뱀의 비늘처럼 꺼끌꺼끌한 감촉을 주는 듯했고 이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을지는 끝내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을지는 이제 끝이구나라며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청사는 을지의 손을 덥석 잡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을지님, 어찌 그 밥을 제게 뱉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을지는 깜짝 놀라며 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으셨단 말입니까? 청사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 뿐이지요. 청사는 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을지님께서 집에 오시기 전 산속에서 만난 그 백발로인은 천년 묵은 진해요괴가 둔갑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무기로서 이 골짜기에서 함께 수백 년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운명이었습니다. 을지는 이야기로만 듣던 이묵이라는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묵이라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둘 중 하나만 승천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의 요괴가 둔갑한 노인이 저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을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혼란스러웠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런 을지의 모습을 본 청사는 눈빛이 더욱 깊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을지님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받는다면 제가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을지님을 이용해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을지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사는 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덕분에 누린 호강이 과분했기에 차라리 저 혼자 죽고 말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청사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는 왜 죽으셨겠습니까? 만약 을지님께서 제 밥을 뱉으셨다면 오히려 큰 화를 입으셨을 겁니다. 천년을 기다린 일이 물거품이 되는 판인데 그 노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러니 을지님께서는 옳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을지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이해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을지님의 앞길에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청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고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청사는 용으로 변의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을지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을지는 자신이 거대한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밑에는 청사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니었구나. 청사여, 부디 그곳에서 편안히 살기를. 그날 이후 을지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구렁이는 용으로 승천할 가능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자 집안의 재물을 지키고 가져다